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항고조 유방에게 가령 장자방이 없었더라면, 한신이 없었더라면 천하를 제패했겠습니까? 아마 항우에게 잡아먹혔겠죠. 자, 흔히 말이죠. 그 책사, 책략 이런 쪽에서 최고수 반열에 이제 올라 있는 여러 인물들이 있죠. 제갈공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강태공도 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이게 장자방이 이제 자주 언급되죠. 장자방. 그런데 말이죠. 지금 현 정권 용산에 장자방이 있었다 그러면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언론에 잘 이제 노출이 안 되는 인물인데 용산에서 핵심 보직을 이제 거치고 지금은 용산에서 나왔죠. 바로 한오섭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 역할에 비해서 정말 언론 노출이 거의 없는 인물이에요. 극도로 기피한다. 언론에 나서는 것을 극도로 기피한다. 국정상황실장을 이제 맡았다가 그걸 한 2년 했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정무수석으로 좀 있다가 지난 총선에서 대패하고 난 뒤에 이제 사표를 내고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은 야인처럼 보입니다만 어쨌거나 용산에 있을 때 윤 대통령의 장자방이 한오섭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국정상황실장이라고 하면 뭐 수석급보다는 좀 밑인데요. 그러나 윤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움직인 인사 중에 빅5 안에 들어간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한오섭이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는 이제 올라가 보면 MB계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이재호와도 아주 이렇게 잘 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외로 이렇게 인맥이 넓어가지고요. 김문수 등과도 이제 이렇게 잘 알고, 과거 이제 민중당에도 이제 이렇게 몸을 담은 적이 있고, 뭐 그런 인사인데, 정치적으로 말이죠. 국회의원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소위 이제 정치공학이라고 할까요? 정세 분석이라고 할까? 이런 쪽에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기도 하는 인물인데, MB계가 요즘 이 정권 들어와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약진하고 있잖아요. 장관도 많고요. 선출직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MB계로 이제 굳이 볼 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갑자기 옛날 그 MB계가 이렇게 지금 살아나는가, 되살아나는가, 무슨 권도 중리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글쎄요. 사실 꼭 있었다라기보다는 MB계 자체가 원래는 제도권 중심으로 끈끈하게 지금 맺어져 있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옥 가 있었을 때도 MB계는 살아 있었어요. 친박은 지금 사라지고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 그런 조직 계보에 대해서 미련도 없고요. 그리고 그 조직을 관리할 만한 인물이 없었죠. 친박에서는. 그런데 이 MB계는요. 이재호를 중심으로 이게 조직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유인촌도 지금 장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죠. 아주 많은 사람이 지금 정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안에도 많고 제가 볼 때 계파로 보면 최대 계파가 MB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MB계에서 말이죠. 역시 책사 노릇을 할 수 있는 인물, 했던 인물이 바로 한오섭이죠. 자, 한오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자, 한오섭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제2대 정무수석 비서관 한오섭 이 사람 얼굴 딱 보면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얼굴이 잘 안 나타나는 인물이었어요. 원래 58세 영등포 고등학교 한신대학교 철학학사 뉴라이트 전국연합 기획실장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경기도청 정무특보 김문수 도지사 때 정무특보를 했다. 차명진 전 의원이 이게 연결해줬다라고 하더군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 부실장 이런 역할이 대체로 장자방 역할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어떤 책략을 이렇게 건의하는 뭐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이제 드디어 정부의 핵심 요직에 들어갔죠. 국정상황실장 역대급 국정상황실장 중에 한 명이죠. 이광재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광재 또한
국정상황실장으로서 그야말로 실세였죠, 실세. 여기 이제 한우섭도 그 정도 수준의 인물입니다. 역할만 놓고 보면요.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이 이제 한우섭, 이 사람이 말이죠. 놀랍게도 요즘 말이죠. 한동훈계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한동훈의 장자방이 됐죠. 이 한우섭이가요. 공부머리 있다고 이 정치를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통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라고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뭐 시험 칠 때마다 사법고시 탁탁 패스하고 수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감각이 있을 것 같지만 없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특화된 특출난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장자방 역할을 하는 거겠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라고 하네요.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요.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서 이런 사람 이야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한우섭 이야기가 가끔씩 나오는 거야. 지금 뭐 7상시, 8상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사람 이름이 거론되더라고.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사람인데 아니면 MB계인데 그슬 올라가면 또 다른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 뉴라이트인데 한동훈계로 들어간다고? 저도 처음에 이제 의아하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보니까 진짜야, 이게. 한동훈 대표 최근에 이 정치적 행보의 그 밑바탕에는요, 이 사람의 아마 조언이 들어갔을 겁니다. 결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몇 면을 이렇게 쭉 살펴봤지만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소통이 되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분도 뭐 소통이 되겠죠. 아마 그쯤 되면은 무슨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조언도 하겠죠. 그렇지만 차명진 의원 제가 어제 방송을 우연히 한번 들어봤는데 그 차명진 의원도 전략기획통이거든요.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어요. 말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 실제 이제 머리는 비상하거든요. 차명진 의원도. 원래 이제 운동권, 학생 운동권 출신 중에 유시민 위에 있던 인물이 바로 그 차명진 전 의원입니다. 유시민이 사실은 자기보다 새카만 밑바닥에 있었다 하더라고. 자, 어쨌거나 전략기획통으로서 굉장히 이제 비상한 두뇌를 갖고 있는데 그 차명진 의원 말이 이 한우섭을 인정하더군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정치공학에는 아주 밝은 인물이다. 정치공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요, 이렇게 이제 구도를 만들고, 그리고 싸움을 실질적으로 하는 방식을 이제 이렇게 코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한우섭이가 한동훈과 손잡으면서 한동훈의 정치 행보가 과속화되었다. 용산과 더욱더 선명한 각을 세우고 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인 게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 배신이잖아요. 데리고 있던 주군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잖아. 이제 어떤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한우섭이라는 인물이. 변희재 말에 따르면요. 이 한우섭이 MB계 중에서는 가장 비상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치공학을 이제 이해하고 정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런 얼개를 짜는 데는 가장 넘버원이다. 변희재가 극찬을 하더라고요. 이례적으로. 알고 보니까 변희재하고도 인연이 있더군요. 다소 좋은 인연이 있었다. 자, 어쨌거나 이 한우섭, 이 사람 관련 이제 뉴스를 쭉 보게 되면요. 윤 대통령 후보 시절 메시지를 또 담당했다. 메시지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이제 윤 대통령의 이제 마음을 읽는 능력도 뛰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용산 실세 한우섭은 누구인가? 이 실세가 확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우섭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잘 몰랐던 거죠. 자, 한우섭 장재원 뉴라이트 출신 질문에 한덕수 그걸 왜 나한테 질문합니까? 뉴라이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한덕수도 요새 대단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요, 가끔씩은 나왔어요. 가끔씩은. 그렇지만 자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윤 대통령의 특급 책사 이렇게 되어 있죠. 프로필 새 대통령 정무수석의 한우섭. 이게 결국은 윤 대통령의 장자방이었다라는 거죠. 김한길과 한우섭 중에 한우섭을 더 많이 의존했다라고 합니다. 김한길의 역할은 정계 개편이죠. 정계 개편.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하려고 했으면요, 총선 전에 했어야 돼요. 총선 전에. 근데 총선에서 이겨보려고 정계 개편이 필요 없겠죠. 총선에서 이겨버리면은. 근데 대표하고 나니까 이제 후회 막급이죠. 사실은 대통령 당선되고 한 1년 안에 정계 개편을 했어야 돼요. 그때 힘이 있을 때
야당을 흔들어서라도 어떻게 이렇게 정계 개편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된 상황이다. 자, 어쨌거나 이 특급 책사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이 한호섭이죠. 4.10 후폭풍의 뉴라이트 몰락, 한호섭 사태와 함은경 퇴장. 자, 이런 식으로 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인지. 자, 이 사람이 지금 한동훈계로 분류가 된다. 한동훈계로. 저는 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호섭으로 인해 가지고 한동훈의 정치 행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또 청주 한시잖아요. 한동훈 대표하고 족보가 또 같은 청주 한시입니다. 청주 한시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 많죠. 당장 뭐 한덕수 총리 있고요. 한성수 총리 있고요. 한성주 장관이 있고 한동훈 또 대표 있고 4인방이 되겠죠. 자, 이 사람은요. 뉴라이트 안에서도 그때도 이제 이론가로 알려져 있었고요. 뭐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역할이 장자방 역할이에요. 장자방 역할. 자, 이런 사람이 이제 한동훈에게 갔는데 친이계 좌장인 이재호와도 너무도 이제 친하고 김문수 장관과도 잘 아는 사이고. 그런데 김문수 장관하고는요, 뭐 그렇게 이렇게 잠시 같은 조직이 있었지만 김문수 장관이 데리고 있었지만 그렇게 친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맥락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한 겁니다. 용산을 버리고 한동훈 쪽으로 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어떤 복선을 깔게 되면 어떤 위장된 상태로 한동훈에게 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전히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나간 이야기예요. 그렇게까지는 보기는 어렵고 어쨌거나 지금 이 사람은 현실적 선택을 했다. 한동훈 대표적으로 갔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건 한동훈 대표의 직접적인 정치 행보하고도 맞물립니다. 앞으로 그거 하려고 이 사람이 한동훈에게 갔다라고 이제 봐야 되죠. 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동훈계가 됐다라는 것은요, 여권 내부의 어떤 뭐 여권 내부의 정계 개편을 또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가 요즘 와서는 용산을 향해서 완전히 그냥 각을 세우고 그야말로 정면 충돌 상황을 일부러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 배후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요인도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라고 말은 해도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의 조언들이 이런 사람의 코치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호섭은 왜 한동훈에게 갔는가? 아직도 제가 모든 답을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이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한동훈과 용산의 관계까지도 포함해서 범여권 전체를 어떤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요, 중요한 어떤 포석을 놓는 인물 중에 한 명은 바로 이 한호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